어젯밤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줄어들면서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요즘 증시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굉장히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정신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많이 반등할 걸로 조금 예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을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다우 지수는 1.7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8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인 S&P 500 지수는 2.3% 상승을 했죠. 우리가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지수인데요. 어젯밤 사이에만 6.86%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걸 보면은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는 뜻은 나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AI 종목이거든요. 그럼 AI 종목들이 조금 회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있었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주식이 20% 가까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이렇게 미국 주식이 좀 반등을 했던 이유가 경기 지표가 조금 잘 나왔습니다. 미국이 주간마다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있거든요. 그 고용 지표가 좀 호전돼서 나온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어나면은 청구 건수가 늘어나겠죠. 실업자가 줄어들면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23만 건이 나왔어요. 이 수치가 호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23만 건이 뭘 기준으로 호재였냐? 원래 그 저번 주에는 25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번 주보다 저번 주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24만 건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기 침체 아닌 것 같은데 고용이 잘 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데 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웃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이 빠졌던 반도체주랑 AI 관련주가 굉장히 반등을 했습니다. 많이 빠진 만큼 반등하는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든 과도하게 빠지거나 과도하게 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주의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가 50년 만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으로 무려 하룻밤 사이에 26%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어젯밤 사이에는 7.9%, 8% 정도 회복을 했고요. 회복을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여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주가는 여기였었고요. 아직 갭이 굉장히 크긴 하죠. 하지만 어젯밤 사이에 인텔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뭐 하룻밤마다 바뀝니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젯밤 사이에는 6.1%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주가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90달러를 찍고 지금 100달러 위쪽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최고점이었던 140달러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AI 관련주 중에서 또 구글이 있죠. 구글 같은 경우도 어제 1.9%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아주 조금씩이지만 4일 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최고점에 비해서는 아직 대략 한 30불 정도 더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조금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슬슬 미국 주식을 모아볼 때가 좀 된 것 같고요. 국내 주식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미국 주식을 더 좋아합니다. 국내 주식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국내 주식이 조금 더 좋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국내 주식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은데 국내 주식이 더 많이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과도하게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뭐든 과열이 되거나 과매도가 되면은 복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국내 주식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고요.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88,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주가가 74,700원을 나타내고 있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대략 뭐 한 15%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아주 살짝 반등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뭐 2%로 좀 약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차트보다도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좀 중요하죠. 재무제표가 조금 중요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1분기 때는 6조 6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2분기 때는 10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죠. 돈을 잘 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추세가 좀 중요하죠. 4분기 때 HBM3E가 공급이 되면은 HBM 매출이 16%에서 64%로 4배 폭증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냐 마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통과가 되면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HBM3E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2025년 내년이죠.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5조 원으로 예상된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그럭저럭 평균치를 나타낼 거고요. 이 수치가 2023년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거든요. 물론 2023년에는 특출나게 좀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삼성전자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보다 굉장히 낮았고요. 그런데 뭐 그것에 비해서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보다도 내년의 예상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년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년에 65조 원을 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퍼라 그랬죠. PER이라고 코스피의 평균 퍼가 10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600조 정도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총이 한 450조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 대략 50% 정도 시총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9만전자도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9만전자가 되니까 무조건 삼성전자 사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욕심은 금물이라 그랬죠. 저거는 단순한 수치 계산이고 우리가 저 수치를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만큼 가게 되면은 또 이제 과열됐다 그래서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만전자에서 사고 8만전자에서 팔고 나오면은 적절한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과열되면 또다시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구간에서 사고 적절한 구간에서 팔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본인이 이제 투자 성향이 좀 강한 스타일이다. 삼성전자는 좀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너무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하면은 SK하이닉스도 좋은 대안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 대비 31%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아까 삼성전자는 15% 떨어졌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2배나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오를 때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물론 위험성은 삼성전자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SK하이닉스도 똑같이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쁜 회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국내 주식에서는 삼성전자,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또 몰빵을 하게 되죠. 근데 매수는 몰빵은 금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로 사가는 게 좋죠. 뭐 이번 달에 얼마, 다음 달에 얼마, 그 다음 달에 얼마 이렇게 나눠서 사야지 한 번에 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정도인데 뭐 7만 원까지 또 내려가면은 마음고생을 할 거고요. 다시 또 올라오면은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분할 매수해서 좋고, 오르면 사둔 주식이 올라서 좋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은 조금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게 바닥이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모아가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들 우리나라 증시에서 1등과 2등을 하는 주식을 모아간다면은 그래도 갑자기 엄청나게 폭락하거나 손해를 반절 50% 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몰빵하면 안 되고요. 언제 어떤 이유로 다시 또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떨어졌을 때 우리가 또 다시 살 수 있는 총알을 좀 준비해 놔야 되니까 너무 자금을 한 번에 넣지 말고 아까 말했던 대로 분할해서 매수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